2022 타경 525438 사건 번호고요. 사건 번호 옆에 가로 쳐지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물건 번호. 물건 번호입니다. 사건 번호 525438이고요. 위치는 송도동 송도 더샵 퍼스트 월드 1동에 왔습니다. 64층입니다. 해당 층수는 64층 한번 보여주시죠. 64층에 해당 우리 사건 물건은 32층에 있습니다. 3203호입니다. 건물 면적은 지분입니다. 12.4평이니까 곱하기 3을 곱해버리면 약 37평입니다. 전용 면적은. 그리고 대지권은 4.6평 곱하기 3 하면 4, 3, 12, 약 13평에서 14평 정도 됩니다. 대지권은. 최초 감정가가 3분의 1 가격이에요. 4억 3,300인데 현재 70% 한 번 떨어져 유찰돼 가지고 3억 300에 나왔습니다. 전체 그 매각 물건의 현황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똑같이 지분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분으로 나온 걸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지분인데 지분이 아닌 걸로 해가지고 높게 해가지고 이거 너무 싸게 나왔다 해가지고 낙찰 받아가지고 낭패 보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경매 시장에서. 그래서 이거는 3분의 1 지분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3분의 1. 네, 3분의 1 지분으로 나왔습니다. 이 해당 감정가의 가격 시점은 2022년 10월입니다. 제가 자꾸 감정가 가격 시점 말씀드리는 거는 이 감정가가 나오는 거하고 그때 부동산 경기 시장하고 같이 크로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작년 10월 달에 한참 떨어져 가지고 조금 이제 한 두세 달 떨어졌을 때 시점에 나온 겁니다. 4억 3,300 곱하기 13 하면 약 13억 정도에 나온 거죠. 해당 지역은 중심 상업 지역이에요. 그래서 인근에 상업 건물들이 꽤 많습니다. 해당 그 상가들이 많습니다. 해당 건물은 2009년도에 보존 등기됐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몇 년 얼마나 됐습니까? 지어진 지가 4년. 14년 정도 됐죠. 네, 14년. 그리고 인근에 관공서도 많고 회사들도 많고 그 업무 시설도 많습니다. 해당 지역이 위치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치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1차 경매 물건 봤었고 지금 우리가 이동해가지고 여기로 왔습니다. 이쪽이 어느 지역이냐 209입니다. 209가 뷰가 좋은 데입니다. 위치가 여기서는 뷰가 해당 건물의 위치, 그 배치도 호별 배치도를 보겠습니다. 64층이면은 63빌딩보다 한 층이 더 높죠. 우리가 63빌딩보다 한 층이 더 높은 데로 왔습니다. 여의도보다 더 높은 데로 왔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해당 호수거든요. 건물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앞에 검은 거 있죠. 툭 튀어나왔죠. 툭 튀어나온 게 여기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꺾어진 데 있죠. 꺾어진 데. 꺾어진 데가 보이죠. 저 안쪽 꺾어졌죠. 저기. 꺾어진 데가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건물은 요 앞에 전면부입니다. 여기 보이면은 창이 3개가 있죠. 3개 중에서 2개 여기서 앞에서는. 이렇게 해서 여기 꺾어진 데입니다. 그 뷰가, 바다 뷰가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여기 해당 건물은 바다 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여기가 북쪽이잖아요. 여기가 동쪽이고 바다 뷰 저쪽이잖아요. 바다 뷰를 보려고 하면은 이쪽 라인들은 바다 뷰가 나오겠죠. 여기는 바다 뷰도 안 나오고 일반 다른 뷰가 나오고 잘해야 저쪽에 일부 저기 허허벌판 저쪽에 1109입니까? 그쪽 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의 특징이 지분 경매거든요. 지분 경매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우리가 너나 우리.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처음에 큰 흐름의 프로세스를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지분을 가지고 왔어. 지분을 가지고 와가지고 상대방 지분권자한테 우선은 협상을 합니다. 현금이나 현물로 분할하자. 나눠 가지자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협상해서 협의가 안 된다. 그럼 법으로 소송을 가야겠죠. 소송을 가가지고 거기서 그
협의할 때 내용을 법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분경매 순서가 처음에 우리가 물건을 갖고 왔어요. 물건을 갖고 왔으면 첫째, 상대방한테 지분권자 3분의 2한테 이거를 내 걸 사라 또는 당신 걸 팔아라, 서로 의향서를 보냅니다. 뭘로? 내용 증명으로, 일반 우편으로 2번 정도 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아무 대답이 없다 그러면은 분할을 하자. 토지 같은 건 분할도 가능해요. 분필을 할 수가 있는데 건물은 더 안 되죠. 분할이 뭐 화장실을 뭐 가위로 자르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분할도 안 되면은 상대방하고 협의가 안 될 겁니다. 그럼 법원에다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잘라주십시오. 현금으로 잘라주든지 현물로 잘라주든지 그건 할 필요 없고 물건 잘라주십시오 하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내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이걸 가지고 부릅니다. 이해 당사자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사이좋게 잘라가죠. 조정을 해주는 거죠. 조정을 해주는데 주택은 조정이 될 수가 없죠. 토지는 가능한데도, 가능할 수도 있지만 주택은 더 힘들죠. 그럼 너희들끼리 그러면은 서로 사이좋게 현물 시간 갖다 팔어. 그것도 안 되죠. 서로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판사님이 그러면 너희들 경매로 붙여가지고 현물로 나눠가죠. 돈으로 현금화해가지고 나눠가죠. 지분율만큼. 형식적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그 과정에서 중간에 중요한 게 있어요. 공부부강이라고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할 때 이 상대방 지분권자가 장난칠 수가 있어요. 부동산 처분할 수 있어요. 뭐 소유권 이자 청구 가등기라든지 엉뚱한 행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할 때 처음부터 부동산 처분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공유물 분할할 때 부동산 처분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상대방 지분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쉽게 해서 장난치지 못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부강은 뭐냐? 상대방이 만약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3분의 1을 갖고 있지만 3분의 2는 저기 갖고 있죠. 3분의 2는 그 현재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수익률 받아. 그러면 살고 있는 거에 대한 수익률이고. 임대료로 달라고 해야겠죠. 3분의 2만큼을. 근데 보통 못 줘요. 이 경매에 나와 있는 경우는 거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일정한 기간 약 2년 가까이 됐을 때 안 됐을 때는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돼요. 그 내 권리만큼 내 지분만큼 사용하고 있으니까 부당 이득에 대해서 돈 내놔.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합니다. 그렇게 할 때는 강제 경매로 나오는 거죠. 왜? 돈을 못 내잖아요. 그때는 공유자가 아니라 3분의 2 공유자하고 3분의 1 내가 공유자가 아니라 그때는 신분관계가 바뀌어버립니다. 3분의 1 채권자가 되고 3분의 1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채무가 됐을 때는 강제 경매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유물 지분을 샀을 때는 형식적 경매도 할 수 있고 강제 경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같이 투표를 가셔야 됩니다. 시세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그 공급 면적으로는 47평, 전용 면적은 37평입니다. 37평이 전세가 4억 내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최종 매매는 22년 7월에 된 거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12억이 됐습니다. 12억. 그러면은 3분의 1이면 퍼센트나 나왔는데 1월 달에. 그럼 여기서 이제 좋습니다. 자, 여기서 뚝 떨어졌습니다. 보여주시죠. 8억 3천. 이게 47평 맞네요. 이게 실거래된 거죠? 네. 와, 그러면 8억 3천입니다. 그 3분의 1 하면 얼마예요? 7천? 2억 7, 8천. 그러면은, 자, 여기서 2억 7천, 2억 8천이 나왔죠. 실거래가. 1월 달이죠. 네. 이번 달이군요. 이거 현재적으로 3억이야. 10%가 더 높아. 실거래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여기서 70% 떨어져 3억인데 한 번 더 유찰시키면 49%까지 내려가거든. 30% 떨어지니까 여기는 30% 떨어지면은 2억에 나옵니다. 2억대 초반, 2억 1천만 정도 나오고 그때 가서 우리 가치를 판단하면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박땡땡 씨가 있고
2009년 2월 24일 날 주거 임차인 돼 있죠. 근저당권자. 저 최선순위 설정 임차는 이거보다 더 앞서죠. 그래서 우선은 대항 요건이 갖췄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분 경매인 비고란에 그 등기상에 혹시 문제 있는 걸 보겠습니다. 지분 경매고,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위한 특별 매각 조건인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오기가 참 힘들어요. 왜? 부부간에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남편이 채권 채무 때문에 남편 지분만큼 아니 부인 지분만큼 경매가 나왔으면은 거의 대부분이 해결을 못 해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가 있지만은 거의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유자 매수 신청이 있다고 해서 걱정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가서 경매장에 가서 우리가 원하는 입찰금만큼 써내 가지고 수익화 하는데 해야겠죠. 전입세대 열람을 발급을 받았습니다. 박땡땡 씨가 2009년도에 2월 24일 날 살고 있다. 전입세대 2009년 2월 24일. 이분은 박땡땡 씨죠. 그럼 이분이 누구냐? 부인. 나머지 그 지분권자이죠. 그럼 소유자 또는 채무자, 지분권자는 대항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과연 소유자인지 박땡땡 씨가 아닌지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등기부 등본을 볼 수 있죠. 등기부 등본의 소유권 이전 현황을 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언제 했느냐? 더 샵을 2005년도에 매매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 박땡땡 씨가 3분의 1, 그분은 3분의 2가 돼 있네요. 한 분은 3분의 1만큼 해줬고, 한 분은 3분의 1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주소는 같은 주소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주소에 지금까지 살고 있느냐, 아니냐, 그거는 전입세대 열람을 발급 받아보면 또 되겠지만, 간접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등기 요약상에 보시면 3분의 2, 3분의 1 있죠. 두 분이 이제 공유자인데 같은 집에 살고 있죠. 같은 집에 해당 건물도 해당 그 경매 물건도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소유자가 결국 살고 있고 전입세대 그 선순위 임차인도 같은 공유자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명도나 그 인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기 해당 건물은 이쪽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왼쪽 편인데, 우리 아까 제가 올라갔다 와봤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적으로는 뷰가 안 나오는 위치죠. 오히려 이쪽 뷰면 괜찮겠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물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3203에 가겠습니다. 47평은 32층에 3203 호입니다. 여기 지금 택배 배송이 나오는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추구 전략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현재 3억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3분의 1 지분이 한 번 더 유찰이 됐을 때 2억대 초반일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물건이고요. 이 물건이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지분이니까 지분에 대한 그런 프로세스를 잘 안다고 하면은 다른 일반 지분보다 주거용 지분이 좀 더 안전합니다. 안전하다는 건 뭐냐면은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다른 그 지분 물건보다는 좀 더 명확하기 때문에 주거용 지분은 좀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위치는 괜찮은데 교통까지 주변 업무 시설의 위치는 좋은데 향이 좀 그렇기 때문에 송도에 다른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한 물건에만 집착하지 말자. 이것으로 인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